우리가 잘 아는 아토피나 건선 뭐 이런 피부 질환들이 사실은 이 어떤 유전자의 유적인 요인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또 이런 예능 프로 이런 데서 가끔 나와서 의사들도 많이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타고난 거다 이런 말씀을 흘리듯이 많이들 하세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웃고 넘어갈 소재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드름은 뭐 타고났으니까 난 그냥 살아야지. 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게 요즘에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요인들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요즘에는 이 식단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서구화된 식단, 웨스터나이즈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름진 걸 많이 먹고 단 게 많아지고 성인병이 많아지고 하면서 같이 여드름이 안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 때문에 어떤 피부 질환이 딱 생긴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여드름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음식 중에서도 이 고당 음식, 하이 글라이세믹 푸드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 단 음식 있죠.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키운다고 보충제를 많이 먹는데 그 안에 이제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드름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헬스 엄청 많이 관심이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도 보충제를 사서 오는데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몸 건강한데 여드름이 막 몸에 생기고 이런 분들 보면은 실제로 물어보면은 굉장히 뜨끔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보충제 단백질을 할 때 드세요? 본인들도 유천 단백질 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조절하더라도 뭐 여드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요즘에 여드름 환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식단의 요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당연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여드름에서도 그게 아예 아닌 건 아니다. 내가 좀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조절을 한다면은 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피부과 배경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드름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드름도 있지만은 그 아형이나 또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드름의 정확한 명칭은 보통 여드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샘과 모낭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만성 질환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피부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듯이 블랙헤드라고 하는 면포에서부터 심하게는 염증이 동반된 부진이나 농포, 결절 같이 그런 다양한 병변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매우 다채로운 경과를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다들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볍게 사춘기 때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치료랑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이제 후유증을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의 환자들은 결국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사춘기 청소년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손상을 당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연구들도 보면은 아주 심각한 정신적 가볍게는 불안이나 우울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뭐 높게는 한 7%까지도 보고되는 그런 그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초반에 좀 많이 잘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예, 여드름은 역시 다른 많은 피부 질환들처럼 여드름 역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염증성 질환이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어떤 원인이나 이런 병태 생리에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크게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모낭 과각학증 또는 이상각화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에 분포하는 이제 구멍들이 많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게 털구멍이 됐든 이제 피지샘이 나오는 구멍이 됐든 그 주변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각질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모낭 과각화증 또는 이상각화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또 우리 뭐 지성 피부, 기름진 피부 이렇게 말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이제 피지샘이 이런 모낭과 함께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샘이 남들보다 좀 증식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그 분비라든지 그런 기능이 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을 잘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균인데요. 미생물 중에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또 서식하는 그런 균 중에 하나가 이제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모낭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샘 주변에 많이 서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식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각화증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정상 그런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에 놓여졌을 때 또 이런 염증 반응을 이 균이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염증 반응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모든 반응이 굉장히 서로 연관성을 보이면서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한다 단 하나로만은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병태 생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든지 또 우리 알다시피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으면 여드름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경 분비 물질이나 여러 가지 각종 면역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뭐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들 하셨고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여드름은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는 얼굴에 가장 흔하게 생기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목이나 등, 가슴 같은 이 다른 부위까지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드름 자체는 이런 분포의 특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여드름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병변들을 다채로운 양상의 병변을 보이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염증이 없는 비염증성 병변과 염증성 병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염증성 병변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빨갛지 않은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색의 그러한 병변인데 이 비염증성 병변 역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방 면포와 폐쇄 면포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개방 면포는 굉장히 이제 피부가 겉으로 봤을 때 평평하고 약간 융기된 형태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약간 까만 점처럼 어두운 색의 각질로 채워진 구멍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콧등이나 보시면은 까맣게 점처럼 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하나하나 알갱이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 산화 과정을 거친 이런 피지라든지 각질이 뭉쳐진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폐쇄 면포는 이제 하얀색의 피부색의 융기된 형태로 나타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방형 면포와는 다르게 구멍이 안 보여요. 그래서 까만색도 잘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여드름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빨간색이 아닌 여드름 병변들이 있고 반면에 좀 진행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병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작게는 구진, 조금 커지면 그 농포, 더 커지면 또 이제 결절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심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염증성 병변들이 오래 가게 된다면은 이제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다들 이제 여드름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오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의 어떤 전신 상태 이상과 연관된 여드름은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체로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 우리가 보통 사춘기 청소년 때 생기긴 하지만 이제 갓난아이들 뭐 1살이든지 뭐 1살에서 7살 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부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계통들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제 피지샘 분비를 자극하고 여드름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 질환 중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줄여서 PCOS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 생기고, 이것의 주증상 중 하나가 여드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호르몬 수치를 많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테스토스테론을 검사하게 되고, 또 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적인 또 평가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이제 여드름이 눈으로 보면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라면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나칠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안 낫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여드름이 너무 오래 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또 피부과 전문의 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